네, 진행을 하도록, 또 특별히 불편하시던 분들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이라고 하고요. 이제 국악학원에서 주로 온라인 설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말씀들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도 좀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나갔고 지금 제목 보시는 것처럼, 잠시만요. 네. 고1 겨울방학 플랜 B라고 되어 있는데, 네, 좀 제목이 약간 자극적으로 달리기는 했습니다. 수시 언제 어떻게 버릴까? 그래서 이제 뭐 다들 꿈과 희망을 안고 고등학교 생활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이제 만만치 않다. 특히 이제 저희 학원 이 주변에 있고 제가 주로 일하고 있는 대치동 쪽에서는 벌써 이제 뭐 정시 올인, 그래서 이제 부모님과 학생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좀 종종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주로 아마 두각학원 통해서는 이제 고입 자소서반 관련 문자들 그리고 아마 이제 메디컬 계열의 세특특강 이런 거 문자 주로 받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이러한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좀 가지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전 중3부터 고3때까지 면접, 자기소개서, 뭐 그다음에 입시 컨설팅 이런 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열심히 이제 고대 개정 면접이 내일 모레 글피거든요. 그래서 계속 면접 좀 수업을 하다가 잠시 좀 짬을 내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이렇게 한 5가지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신 후 2년 후 가능한 대학 라인, 뭐 이제 예측이죠. 변동 가능하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신이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시 학종이나 교과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쯤 이제 정시 올인, 그러니까 오늘 설명 일단 대상이 고1이니까 정시 올인들이 선호하는데 그러지 말라라고 좀 말리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내신은 과연 언제까지 챙겨야 할까? 뭐 이것도 이제 좀 고민거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이제 케이스별로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상 거론이 되는 특히 이제 내년 고3들부터는 올 고2들부터는 이제 고려대학교가 또 논술을 부활을 했죠. 그래서 이게 과연 희망인지 고문인지 뭐 사실 두 가지 면이 다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별 고사라고 흔히 불리는 이제 입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개편안이 나오면서 이게 점점 더 강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면접도 선행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방금 면접을 계속 하다 왔지만 이거를 예전에는 이제 사실 이게 빠르면 2학년 때 이제 논술이랑 같이 시작들을 했고 얼마 한 2010년대 후반, 2020년까지만 해도 겨울방학 고3 때 올라온 겨울방학 때 시작을 했었는데 점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1차 되고 오면은 사실 해줄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방학 프로그램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입장을 계속 시켜줘야 돼서 좀 정신이 없는데 좀 이제 지체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자, 그럼 2년 후 대입 라인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자료를 좀 수합해서 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유튜브에서 이해용 소장님의 걸 가지고 오면 제가 분명히 인용처를 밝혔고요. 인용처 때문에 엊그제 한번 혼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이해용 소장님이 이제 전체적인 데이터를 이렇게 예측을 하세요. 그래서 내신 1.5 등급 인사 애들이 전국 고3의 약 1.5% 수준이다. 그래서 30만 명 수준의 약 4,500명 정도고 이과가 3,000명이다. 아무래도 이과 쏠림 현상이 심한데 이게 이제 서울은 더 심각하지만 서울 수도권은 지방에서는 아직도 이제 좀 문과가 그래도 반발을 유지하고 있을 정도고 좀 이들 중에 이제 의대가 1,700, 그다음 1.7이면 7,000명 확확 늘어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돼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대략적으로 이제 이영수 예측하신 거는 뭐 2.0 등급이면 대학 2.0 등급이면 중대 다빈치 이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요 선이 되는 것이고 2.2 등급 수준이면 약 15,000명 정도다. 그러니까 정원 대비로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정시도 그렇고 수시도 그런데 되게 감들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입시를 한번 치러 보시면 대충 이 정도면 어딜 가겠다. 물론 학교별로 좀 이게 다시 가중치를 둬야 되긴 하지만 대충 이 정도 선을 좀 그리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뭐 막인 1등은 맞아 2등 맞아야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오신 분들은 이게 제목에 약간 보고 오셨으면 이게 남의 나라 얘기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점점 이게 피라미드형으로 내려가는 거죠. 자, 이건 이제 그래서 이용 소장님의 자료였고 제 자료를 보면 이거 제 자료 아니네요. 그 이제 베리타스 알파라는 곳에서 제가 이제 수시 실적을 가지고 온 건데 뭐 이제 아무래도 메디컬의 시대긴 하지만 여전히 서울대 입학 실적이 학교들을 좀 가늠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일단 참고로 보시는 거고 그리고 제가 항상 설명했던 강조를 드리지만 학교의 지분은 입시 지분은 수시에 대한 것이다. 정시는 학생이나 사교육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일단 기본 실적이 나오겠다. 이거 왜 보여드리냐 하면
이제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의 고등학교 소속 고등학교가 다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목고도 있을 거고 전사고도 있을 거고 강남권 일반고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제가 그냥 이거 매우 러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상대적인 걸로 보셔야 돼요. 뭐 이런 거지 자료를 열심히 조심스럽게 보여드리면 자꾸 뭐 저기 틀려요 이거 맞아야 하시는 상대적인 걸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럼 이제 2년 후에 우리가 수시에서 어쨌든 아직도 제일 많은 비율은 학종이잖아요. 학종이라고 봤을 때 어디를 쓰느냐? 이제 내가 목표가 이제 메디컬이에요. 메디컬인데 이제 고교 유형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그룹은 정말 생 일반고고요. 제가 이거 학교 이름도 원래 좀 썼다가 예로 들었다가 이것도 혼날까 봐 지웠는데 어쨌든 생 일반고고요. 뭐 D그룹, C그룹, B그룹, A그룹. 그러니까 A그룹은 이제 소 입시 실적이 제일 좋은 데죠. 그런 데에 내신대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A, B, C, D는 뭐냐 하면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제 설명에 오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오신 분이 많네요. 자, 다시 앞으로 넘어가면 자, 여기서 이제 A그룹은 수시 합격 실적이 30명 이상 나오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조금 줄긴 했는데 대충 이제 뭐 하나고 대원외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외대부고가 뭐좀 나중에 들어갔나 하여튼 외대부고 없는데 하여튼 그런 학교들이 이제 여기서 보시는 네, 자, A그룹 학교들이 복입니다. 단 B그룹은 20명 이상 보내는 학교. 그래서 앞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그룹들 여기 뭐 대일외고 민사고는 사실 A그룹이죠. 인원이 적은데 이렇게 많이 가니까 뭐 나머지 뭐 한영외고 뭐 대일외고 뭐 그다음에 휘문고 뭐 좀 대충 이런 학교들 그리고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리는 보는 법을 아셔야 되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C그룹은 그 다음 그룹, D그룹은 뭐 그다음 이제 C그룹은 10명 이상, D그룹은 5명 이상, E그룹은 5명 미만 가는 학교. 물론 이제 거기에 메디컬 실적이 좋으면 예를 들어 휴문 같은 경우는 서울대 수시 실적은 10명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뭐한 10명 수시만 놓고 봤을 때 근데 메디컬 실적이 좋기 때문에 이게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보정은 되는데 어쨌든 지금 학교를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 잘못 걸어가면 또 혼나니까 예,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예신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보통 이제 중3이나 고1 애들한테 특히 남자애들한테 어디 가고 싶어 그러면 인서울 그래요. 그럼 너가 인서울은 어디야 다시 물어야 되거든요. 근데 만 인서울이 애들은 보통 이제 뭐 중경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앙대 되게 높은 학교입니다. 인서울 아니고 인서울로 치면 이제 이렇게 뭐 경혜시건, 동홍숙, 국숭 뭐 쭉쭉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여학생들이 각 삼여대, 뭐 서울 동덕 이제 뭐 그 요코 요내까지 가죠. 그래서 그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되게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후에 이런 학교들을 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 내신을 맞아야 가능하다. 이제 여기서 이제 역산을 좀 해봐야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내신 갖고 판단하지 마시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이 정도 내신 나와야 써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계속 듣게 누르시는데 A그룹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인서울이 5점 중후까지 돼도 인서울을 하는 거죠. 어, 보통 이제 5점 중후가 이제 여기 잘 안 쓰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는 건데 이 그룹의 생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물론 이제 뭐 3초가 됐어요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략 2점대 혹은 3점 안팎까지가 정도가 들어와야 요 정도까지를 바라본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요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건 일단 제가 학종 기준이고요. 교과는 일단 여기 잡아놨어요. 그래서 연서성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거는 이제 뭐 학교 따라 좀 다르지만 예를 들어 연대는 Z점수가 들어가긴 하지만 어쨌든 거의 숫자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지금 목표하는 학교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대충 어느 정도 예시 필요하다. 그런 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경이 다 다르고. 이건 이제 워낙 케바케니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네스티브 지원 패턴을 보면 이렇게 잡힙니다. 이건 제가 좀 보실 시간을 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학교 유형별로 여기가 제일 낮으니까 이 그룹 입시랑 제일 안 친한 학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가 입시랑 제일 친한 학교. A, B, C, D 말씀드렸는데 다시 보고 제가 채팅창에 놔둘게요. 자, A 그룹은 고교 유형이에요. A는 수시 기준 수시 서울대 30명 이상, B는 20명 이상.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그 지금 소속 학교의 대략적인 레벨을 좀 보시라는 겁니다. 레벨 표현이 어쨌든 그 어느 유형인지 C는 10명 이상, D는 뭐 5명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모델까요? 이런 거 되게 좀 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학교 시작하고 맞춰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 베리타스 알파 그거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는 제가 구자분이 설명했다며 계속 말해서 혼이 난 적이 있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요 실적 봤을 때 뭐 여기 보이죠? 40명대, 10명대 그래서 어쨌든 3년 평균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이걸 근거해서 말씀드리면 상무는 작년에 5명 갔는데 전에 10명, 7명 갔잖아요. 이걸로 보면은 일단 요거 기본으로는 D그룹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메디컬 실적을 감안해서 같이 좀 보정을 하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이제 그럼 요 정도 애들 지금 이제 요 정도 나중에 요 정도 되는 아이들은 예를 들어 이제 어쨌든 그 일반고기 1점 중반이죠. 요렇게 쓰고요. 그래서 얘네들 어쨌든 내신을 지켜야 되고 수능 최저 맞춰야 되고 생기부 관리는 조금 밀리죠. 왜냐면 얘는 교과를 일단 쓸 수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요 그다음 이제 2점대 넘어가는 어쨌든 0.5를 제가 좀 늘려서 그랬다면 얘네들은 뭐 보시면 이제 서울대를 쓰지만 사실은 이제 조금 질르는 거죠. 질르게 되는 거, 비인기학과를 쓰게 되는 거고, 연구소송 학종을 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부터 논술이 들어오죠. 연구소송 논술로 쓰고, 일단 한중경을 약간 깔고 가는 애도 있고, 수능이 좋으면 이제 안 까는 애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정말 이제 자신 없는, 이건 보통 지방인데, 이렇게 애들 이제 외시권, 여기를 이제 비인기로, 저기 약간 교과를 깔고 가게 되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신 문제 너무 많네요, 일단. 보시는 법 제가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나중에 뭐 요렇게 걸친다. 요게 이제 2그룹, 다음에 이제 5초 A그룹. 그럼 이제 얘네들은 네, 연구소송을 사실은 학종이나 다른 걸 쓰기는 힘들죠. 그럼 여기 논술이 일단 들어오게 되는 거고, 보안 중에는 이제 비인기학과를 학종 쓰고, 경영시권 학종 중위권학과 쓰고, 보험수급을 이제 깔거나 안 깔거나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논술이 준비나 내신 유지가 똑같은 비중을 갖게 되고, 왜냐면 이제 여기서 사실 내신을 뭐 지키거나 올린다고 해서 어, 라인이 달라지는 않기 때문에 그다음에 행기부 관리 수능 최저는 그 다음 일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일반고에서 생일반고에 3점대가 된다. 그럼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뭐 단광명상과 학종 비인기학과를 써보고 3여대 학종 중위권학과 쓸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세종대 이상은 전부 논술로 덤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 근데 얘네는 논술 준비나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중요해지는 거고요. 여기는 사실 이제 뭐 내신은 사실 별 의미는 없죠. 이건 지금 3학년 기준 내신이니까 지금 내신은 좀 이따 계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뭐 여기 이 안에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나중에 대학 기준 봤을 때 1.5, 2.0, 2.5, 3.0을 제가 그냥 약간 러프하게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지원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질문 제가 모아서 한꺼번에 교원 드릴게요. 그래서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정시를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제 정시를 당연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 6개를 쓰는 건 뭐 들으셨겠지만 정시로 갈 수 없는 학교들을 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시가 덜 나온 정시가 일단 달라지는 건데 정시 같은 경우에 이제 저는 요 표를 많이 이제 이것도 이혜영 선생님 표입니다. 제 표는 아니고 이혜영 소장님 표인데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애들한테 이걸 보여줘요. 선생님 그럼 정시로 갈래요. 제가 내신은 안 나오는데 수능은 잘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그럼 정시는 쉬운 거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보통 보죠. 그래서 40만 명 잡았을 때 4%, 즉 18,000명이다. 근데 그러면 이것도 되게 러프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차피 뭐 우리가 바로 내일 모레 대학 쓰는 거 아니니까 모두 1이면 의대를 가. 그리고 뭔가 하나 정도 2가 껴있으면 서울대를 갈 수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이도 어떤 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긴 해요. 이 턱걸이냐, 아니면 뭐 이제 문 닫은 이면 불가능하죠. 그다음에 이런 연구 성격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희가 전반적인 라인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등급은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이제 엊그제도 이제 약간 그 소개를 받아서 상담이 왔는데 1학년 학생이래요. 근데 이제 자기가 1학년 1학기에 뭐 2.5를 받았고 1학년 2학기 중반도 이 정도 받아서 자기는 이제 뭐 연구소송은 가야 되는데 내신이 아무리 봐도 2.0 안으로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정시를 지금 또 올인하겠다. 그럼 이제 저는 이렇게 근데 모의고사 되게 잘 나왔다는 거죠. 111 나왔어요. 그럼 이제 가는 거 아니에요? 의대도 가겠네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왜? 뭐 아주 당연한 거지만 이거는 이제 N수생이나 재수생이 다 들어왔을 때 등급인 거고 사실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려요. 고1 모의고사를 믿지 마셔라. 그리고 모의고사는 저희가 이제 고2까지도 고2까지 이제 저희 보통 신뢰를 안 하는데 이유는 두 가지인데 어쨌든 모두 아시는 것처럼 안 들어왔죠. N수생이나 반수생이 안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애들이 제대로 안 봐요. 음.
그러니까 풀다 말고 자는 애들도 되게 많거든요. 제대로 안 풀고. 그래서 그게 진짜 실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건 신뢰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나중에 고3 때 이렇게 나와야 한다. 그리고 좀 더 이제 가보면 이거는 이제 제 자료가 아니라 이제 생글 한국경제 그 특별해서 페이지에서 가지고 온 건데 뭐 다 가져올 수 없어서 일단 인문계 것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시를 가려면 이게 지금 24년도 9월 바로 최근 거죠. 최근 걸로 정시를 어떻게 해야 가느냐. 이게 지금 100분위 합이에요. 근데 이제 뭐 영어는 이제 등록 나와 있을 거고 그러니까 백백백 봤을 때 100분위 합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290 서울대가 290.4 뭐 이제 이렇게 자전 최고학과 최저학과 근데 뭐 사실 뭐 어느 과가 하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서울대는 이제 이렇게 잡히는 거 문과 같은 경우에 당연히 메디컬이고 높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에 283.4. 그럼 이제 290.4면은 우리 흔히 뭐 294면 치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111만 되고 단순히 111은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0 합 저기 그 100분위로 봤을 때 지금 총 봤을 때 7밖에 안 나간 거잖아요. 그죠? 7밖에 안 나갔다는 건 하나는 예를 들어 뭐 3.5, 3.5가 됐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건 단순 4는 또 아닌 거죠. 그러니까 1등급 4%까지니까. 그 다음에 연세대 같은 경우는 뭐 경영경제를 가려면 289. 그러니까 서울대 이제 하위권이랑 비슷하죠.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는 1을 찍었을 거고 하나는 약간 중간 정도 있는 거죠. 이 정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몇 개 틀려도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난이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그냥 아주 그냥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그냥 뭐 약간 점수와 비례한다고 보실 수도 있겠죠. 점수와 비례해서 그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보통 112를 찍으면 112를 찍었을 때 보통 뭐 그럼 288이냐 이렇게 봤는데 지금 그런 손을 봤을 때그 한국까지 나왔을 때 293이니까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시로 가는 것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만치 않다. 이 그나마 이제 약간 10% 정도 정원이 늘었기 때문에 많이 여유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전에 그냥 약간 되게 그냥 이해하기 쉽게 러프하게 말씀드릴 때 부정확하긴 하지만 보통 이제 서울대는 한 3개 정도 틀리면 간다. 뭐 3개 내지 4개. 그러니까 작년 기준 봤을 때는 이거 좀 늘어나요. 대여섯 개 정도. 연고대 상위권 같은 경우는 뭐 일곱 여덟 개 아니 뭐 10개까지 틀려도 가죠. 그러니까 그 정도 틀려야 이제 가거든요. 문과 기준에.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우리가 국영수, 탐구 두 개가 뭘 그렇게 틀릴 수 있을 거냐?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쭉 내려오면 그럼 이제 뭐야 이제 외대까지는 어느 정도 가느냐? 277로 이제 내려와 있네요. 그럼 277이면 저희가 등급수를 봤을 때 또 이제 뭐 그 11%까지 가고 뭐 전 과목 2등급 정도라도 훨씬 타이트하죠. 여기 285가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럼 좀 아래 대학은 어디냐? 권동홍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을 때 263, 277, 263 정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뭐 여기를 이제 인서울을 생각하는 학생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이 정도 내려왔을 때가 이제 걸쳐지는 거죠. 백분위압 기준을 일단 좀 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뭐 그냥 111, 11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는데 정시는 그런 등급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보는 거죠. 어느 선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평균 2등급이다. 내가 평균 2등급 정도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은 대충 이게 이제 11%, 11, 11, 11 정도 이제 잡히는 거잖아요. 이제 4같이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럼 11, 11, 11 잡히면 대충 33 정도 되죠. 그랬을 때 그럼 갈 수 있는 선은 여기 이제 한 장 앞으로 가서 대략 이제 뭐 건국대와 여기 나와 있는 동국대 뭐 동국대선 정도 여기 요게 30타죠. 그러니까 동국대 홍익대 정도일 때 좀 둘둘둘 찍으면 그 정도를 갈 수 있다. 뭐 실제는 그거 잘 가겠지만 그 정도 선인 거죠. 그래서 이제 2등급이라는 게 뭐잘 맞은 것 같지만 실제로 가는 학교는 높이 안 맞을 수도 있다. 이걸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로는 이 정도를 맞아야 갈 수 있다. 그래서 정시 올인할 때는 이제 그럼 내가 2선까지 갈 수 있을지를 한번 찾아는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정시 올인했을 때 어떤 그러면 이건 괜찮은 거냐?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다른 이제 여러 자료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동고등학교에서 이제 홍보 영상을 올려오신 걸 제가 따왔어요. 요 출처도 있죠. 일부러 안 지웠어요. 이제 보통 이쪽 강남권 학교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공부다. 그래서 최우수 내신이면 교과전을 봐라. 뭐 그래서 이건 눈높이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아무리 인서울에서 인기 없는 뭐 예를 들어 광명상가나 삼여대라고 하더라도 교과 전형 그래도 2점 초반 정도에서 끊기죠. 그렇게 잡으셔야 되는 거고 자, 학종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냥 막 가장
타이트하게 잡았을 때 마지막 그룹에 있는 학교들이 대략 3.0 혹은 뭐 3.초 정도까지 간다고 말씀드렸고요. 뭐 이제 3, 6대 이런 데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제 그거 이상을 이제 가고 싶다면 혹은 내신이 그게 안 된다면 이제 논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문과 논술이든 이과 논술이든. 그리고 이제 요거는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요건 유디 정도만 남아있지 별로 의미는 없고 그게 아니면 이제 수학 능력 시험 등 수능 준비로 가야 한다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내신대별로 좀 갈라지는 경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1학년 때는 우리한테 이 카드가 다 있는 거예요. 교과도 카드가 있고, 종도 카드가 있고, 논술도 카드가 있고, 정시가 있고. 그래서 이제 대학 가는 길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본인이 가장 유리한 걸로 가는 거죠. 근데 아마도 제일 먼저 교과 전형을 버리게 되겠죠. 이건 이제 내신이 가장 타이트하니까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을 버리게 되는 거고요. 어,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논술이나 수능은 사실 끝까지 무조건 끌고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소제목으로 수시를 언제 어떻게 버릴까라는 게 이 두 개 중심으로 봤을 때 언제 어떻게 버리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일찌감치 보통 이제 정시 올리는 뭐 2학년 여름방학이나 2학년 겨울방학 때 2학년 겨울방학에 보통 많이들 하죠. 근데 이제 1학년 때 그럼 정시 올인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도 역시 이제 중농고의 학교 공부의 설명에 제가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수시 정시에서 고민을 하죠. 그래서 이제 수시의 매력과 방법, 정시 매력 고민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합니다. 어쨌든 보통 입시에 좀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중경외시 이상 간 친구들은 대체로 두 가지 모두를 챙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이건 무슨 얘기냐? 이제 보시면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하고 싶은 말인데 이 학생이 해서 가지고 왔어요. 수시를 안 하면 1학년 때부터 어쩔 것인가? 어, 내가 정시를 향해 계속 달려갈 수 있을까? 란 이제 고민을 스스로 이거 제 얘기 아니에요? 학생 얘기예요? 그럼 이제 보통 수시를 안 하면 내신을 안 챙기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 수업 안 들을 거잖아요. 그럼 안 들으면 뭐 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결국 열심히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통 그러니까 지금 1학년 때 수시를 버리겠다는 얘기는 이제 쉽게 말하면 내신을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이제 학교에 뭐 수행평가나 세특을 버리는 것도 있지만 그때 이제 제가 항상 반문하는 건 이거예요. 솔직히 말까 되게 솔직하게 말해서 뭐 내신이 잘 안 나와서 버리겠어요. 근데 학교는 어쨌든 최소한 2학년 말까지, 2학년 말이나 아무리 빨라도 2학년 중반까지는 수시 위주로 돌아가거든요. 네. 내신 시험도 계속 볼 거고 수행평가도 나올 거고 그러면 아마 대부분의 아이들은 뭐 아예 공부 논 애들 말고 6등급이나 5등급 밖에 애들 말고 나머지 애들은 그거 위주로 돌아가요. 근데 나는 여기 나온 것처럼 독야청청 정시를 향해 나 스스로 뭐 계획을 세우고 해서 공부를 하겠다. 근데 이건 이제 약간 팩트 폭행인데 그렇게 자기주도적 학습을 잘할 아이면 내신이 왜 안 나왔을까요? 어떻게 보면 내신이 더 학교별로 다양하게 있고 로컬일 수 있는 물론 뭐 나는 내신이 안 맞아야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보통 공부 방법이나 노력을 안 하는 경우에 1, 2등급 내신이 안 나오거든요. 3, 4등급이 나왔을 때는 그냥 완전 일반고에서 그렇다면 이때 이런 아이들이 정시를 향해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언어 도단인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정시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수시를 하지 않기 위한 핑계거나 도피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 때 얘기했죠. 안 하면 어쩔 건데. 달려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반드시 아이에게 혹은 스스로 던져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요건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받았던 이제 약간 인터뷰 자료예요. 서면 인터뷰 자료인데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고 해요? 수시를 등한시하지 마라. 요건 좀 같이 보죠. 보통 많은 학생들이 빠르면 1학년 1학기, 대부분 1학년 2학기 성적을 보고 나는 정시화를 선언합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정시 선언한 친구들 2학년과 수학, 3학년 수업 시간 내내 잠을 자고 정작 집에 가서는 정시 공식 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정시 공부를 그럼 해야 되는데 그냥 내신 공부를 안 해요. 보는 내내 안타까웠다. 이제 그래서 저희 입시를 기준으로 한두 학생을 제외하고 정시 성적 탑 10이 대부분 수시 성적 탑 10과 일치했습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뭐 이건 제가 제일 전에 설명해서 보여드린 적도 있으니까 이건 휴문고 학생의 이제 포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수시를 함부로 버릴 게 아니다. 그거는 이제 정시 올인이 아니고 그냥 수시만 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뒤에 보시겠지만 정원 체제가 어쨌든 60은 수시잖아요. 그럼 지금 60을 버리고 시작하는 매우 비합리적인 게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1학년 1학기 이야기 버리고 버리지 말라라고 선배들이 계속 조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여기 이제 숙명여고 이제 명시로 나와 있는데 제가 어차피 숙명여고 설명할 때 썼던 거니까
수시 전형을 준비한다면 1학년 때부터 진로 명확히 해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여기 뒤에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여기 요걸 제가 가져온 이유는 정시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의 경우 일찍부터 수능 시험을 대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실은 이제 정시를 공부를 하긴 해야 되죠.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정시에 이제 어, 올인한다는 얘기랑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수시에서도 뭐는 필요해요? 수능 최저는 필요하니까. 그 얘기고요. 그럼 이 친구 뭐야? 수시와 정시죠. 어느 것도 제일 준비하지 못한데 첫 입시를 마무리한 친구 준비 정말 많은데 재수한다는 얘기죠. 근데 재수는 사실 수시 재수보다 정시가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그러니까 정시를 올인을 하려면 그만큼 합당한 이유와 시기가 있어야 될 거고 그거는 이제 뒤에 말씀드린 저는 최소한 고2 여름방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빨라야 그때가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일단 수시를 좀 준비를 해봐야 될 거고 그렇게 이제 또 한번 택했다면 빨리 수시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왜 학교에서는 자꾸 이제 그래도 수시를 해야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선택한 다음에는 그쪽을 이제 돌아보지 말고 가셔야겠죠. 일단 이렇게 선배들이 얘기를 하고 있다. 다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 다시 말씀드리면 네, 수시는 1학년 때는 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공통적으로 선배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대체 내신이란 거 언제 얼마까지 챙기라는 거냐? 보죠. 이제 저희가 이건 이제 학생부 종합 기준이에요. 학생부 종합 기준에서 이렇게 5가지를 챙기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OTT에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3대 7의 법칙을 말씀드려요. 70%의 학생들은 원하는 내신, 필요한 내신을 못 갖춰요. 그래서 이제 내신이 뭐 답이다, 내신이 신중의 신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그 70% 학생들한테는 맞습니다. 근데 30%의 내신을 갖춘 학생들한테 나머지가 중요해진 거죠. 그럼 일단 우리는 어쨌든 지금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뭐 1, 2등급이 나와서 잘 나오는 경우보다는 생각보다 내신이 안 나와서 속상해서 오신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일단 내신 얘기를 좀 시작을 해보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컬 포인트는 언제다? 저는 일단 1차적인 포컬 포인트는 2학년 여름방학이다. 그래서 만일에 이제 제가 여기 좀 그룹 나눠놨는데 A, B, C, D 이 그룹이 또 뭐냐라고 무섭게 들어오신 분들 물으실 수 있어서 다시 여기 정리할게요. 이건 어쨌든 수시 실적 기준을 말씀드린 거고요. 다시 띄우면 C그룹, D그룹, 나머지 2그룹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채팅에 찍어서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네, 이렇게 되는 분류를 한 거고요. 네, 그런 학교 기준 봤을 때 이건 이제 2학년 죄송해요. 계속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2학년 여름방학 기준 봤을 때 내가 대략 이제 3.5 밖에 있다. 그다음에 이제 A그룹까지 6밖에 있다. 그럼 이제 그 경우에는 학종은 그냥 이제 내신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 나 제가 그냥 써놨는데 2학년 1학기랑 3학년 1학기에 누적 평점이 1.5 이상 변하기는 정말 저는 정말 못 봤고요. 1 정도 변하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3.5라면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2.5 정도로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제가 예를 들어 지금 3.5예요. 잘 쓸게요. 3.5예요. 그럼 이건 지금 몇 학기치예요? 3학기치잖아요. 그럼 이미 나는 내 내신을 얼마를 써먹은 거야? 10.5가 된 거죠. 10.5가 됐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내가 남은 학기에 1, 2를 찍었다. 10.5인데, 그냥 가정에서, 그거 불가능하겠지만, 1, 2는 사실 못 찍죠. 3.5인데, 그럼 잘해야 뭐 예를 들어 2 플러스 2를 찍었다. 그럼 이게 합이 벌써 4잖아요. 그럼 합이 얼마예요? 5학기는 14.5죠. 그럼 이거 예를 들어 5로 나누면 얼마인가요? 5로 나누면 2.81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폭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생겨요. 그래서 일단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맥시멈. 이제 일대 높이는 이제 눈높이는 그럼 인서울은 학종으로 쓰고 논술 전형을 나머지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 이제 그렇지 않으면 정시를 그때는 가야겠죠. 그다음에 이런 3점대가 되게 되면은 A그룹까지 5.5, 그룹이 되게 되면 곡선회단 라인으로 학종을 잡으셔야 되고 현실적인 라인이 나머지는 논술 아니면 그게 싫으면 정시로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가장 그래도 잘하는 그래도 한 1.5를 지켰다 2학년 1학기까지 그럼 이 친구는 약간 고서성을 일단 확보를 하고 약간 그 이상은 이 논술을 사실은 보셔야 되는 물론 뭐 서울대까지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일단 2학년 때 요 그룹별로 좀 다르지만 요 내신선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나는 학종은 어느 정도 갈 수 있을 거고 만약에 내가 그 이상을 생각한다면 이제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포컬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1학년 2학기까지는 아직 판단을 좀 미뤄두자. 그래서 이제
제가 판단식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1학기나 2학기는 뭐 교과학점 판단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1학년 2학기에 아마 교과를 버리는 시기 같기는 해요. 그랬을 때 어쨌든 여기서 교과로 간다는 게 이제 뭐 중경예시 교과도 어쨌든 1점대에 들어가야 되긴 하니까 1, 2학기 합이 예를 들어 벌써 5가 됐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무조건 이제 5학기 평점이 2 미만으로 들어가기는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교과는 힘들겠구나 약간 생각은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2학년 1학기 때에는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학종을 좀 버리는 경우가 나오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상위권을 생각하실 경우 아까 여기 보셨던 것처럼 다시 보면 예를 들면 학종으로 예를 들어 건동홍수를 가고 싶어. 근데 이제 내 내신이 예를 들어 3이 넘어갔어. 그럼 이때부터는 이미 건동홍수는 쉽지 않은 겁니다. 이 그룹 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거 버리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학년 2학기 끝났을 때에는 보통 이 논술 빼고는 다 이제 학종을 먼저 버리고 논술로 가야 되죠. 그렇게 되는 거고 뒤에 보시겠지만 논술은 어쨌든 내신이 한 5 정도까지는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5만 넘어가지 않는다면 계속 끌고 갈 수는 있겠죠. 만약 5봐도 6, 7, 8로 가버리면 그때는 논술도 힘들고 뭐 논술 전형에 따라 다르지만 수능으로 가셔야 될 겁니다. 그다음에 3학 1학기는 당연히 이제 뭐 이때는 논술할까 수시보거나 정시올까 이렇게 결정될 거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객관적 마지노선은 수능선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6개 파트를 짤 때 나중에 주관적 마지노선은 나는 여기까지 가야겠어. 여기까지 가면 등록을 할 거야. 이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1학년 1학기에는 교과를 버릴지 말지를 일단 저기 1학년 끝났을 때에는 교과를 버릴지 말지 정도 판단하시는 거고 2학년 1학기 끝났을 때는 학종을 버릴지 말지 좀 빠른 판단을 하셔야 될 거고 근데 이제 이건 아까 보셨던 것처럼 본인의 눈높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이게 제가 이제 약간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나는 이런 경우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시면 그때는 채팅창으로 DM으로 좀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자, 그다음 이제 논술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뭐 교과나 학종에 대한 얘기 워낙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이건 내신에 갖고 가야 되는 거고 논술은 과연 희망이냐 고문이냐. 그래서 이제 이 논술을 여전히 저희가 얘기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제 이 이력의 출발이 논술학원이기도 했고 일단 요 부분 때문이죠. 고대가 논술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뭐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8%면 꽤 큰 거예요. 꽤 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정원을 어쨌든 뽑기 때문에 이제 다시 논술이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서는 우리가 뭐 하는 대학이 뭐 어디냐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외대 이상에서는 어 논술 정원들이 어쨌든 대략 한 10% 안쪽이긴 하지만 뭐 꽤 뽑히고 있습니다. 꽤 뽑히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논술 전형을 처음부터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어쨌든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벌인 상태에서 그렇다고 이제 이 마냥 수능에만 의지할 수는 그 40% 정시만 볼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이제 좀 가능성을 높이는 면서 논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논술 전형이 그래도 꽤 유지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뭐 아마 이제 여기 혹시 중2 이하가 있다면 논술 전형은 이제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 유지가 되거나 오히려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학교들을 보시면 이 밑에 학교로 갈수록 교과가 많거든요. 근데 이 학교들 어쨌든 이렇게 논술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고요. 뭐 좀 편차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이 자료 지금 말씀 이거는 이제 저랑 같이 수업을 하시는 이제 논술 선생님이 주신 자료인데 이렇게 경쟁이 되게 높아 보이잖아요. 뭐 89대 1, 93대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응시 경쟁률과 실제 경쟁률이 있죠. 즉 수능 최저가 걸릴 경우에는 경쟁률이 어떻게 돼요? 네, 확 줄어들죠. 그래서 뭐 이런 데 이제 8.3대 1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럼 저희가 학종이나 교과가 실제 경쟁 거의 10대 1 안팎임을 고려하면 이게 절대로 로또 전형이 아니다. 이제 수능 최저 있는 전형을 쓴다면 공공할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응시 경쟁률은 실제로 이 전형에 이제 시험을 보러 오는 애들인데 그 경쟁률을 보시면 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그리고 이제 저도 논술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근데 또 막상 뭔가 좀 붙을 만큼 준비한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실제 경쟁률은 이것보다 10대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준비된 애들 사이에서 그러면 사실 학종이나 교과랑 차이가 없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실제로 이 표로 정리하는 것도 있고요. 일단 실제 경쟁률이 이렇게까지 떨어진다. 중앙대 경우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 동국대 같은 경우에 실제 경쟁률은 뭐다 10대 1 안팎이죠. 이렇게 되면 사실 학종이나 교과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는 전형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최저 기준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수능이 이제 안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막연히 올릴 거야 하면서 계속 정시하고 재수하고 삼수하기보다는 차라리 이제 최저를 맞춰서 뭐 3합6, 3합7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니까 이런 최저를 맞춰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게 하나의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고요. 이제 그리고 그럼 나는 내신이 안 좋아요라고 하시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그럼 이제 당연히 내신 반영이 안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새롭게 경희대 폐지, 여야대 폐지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온전히 논술 실력으로만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고요. 이제 여기 보시는 거죠. 학생부가 반영이 된다고 하더라도 요건 이제 아마 제가 나중에 서강대 자료 갖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신 5점대까지는 네, 사실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전형 설계를 얘네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거 보면은 이제 뭐 합격 불합격이 나와 있는데 뭐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 5점대들도 떴고요. 주로 이제 사실 4점대나 3점대 형성이 되죠. 네. 뭐 2점대면은 사실은 경희대 뭐 학종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학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주로 3, 4등급 학생들이 경희대를 갈 수 있는 수시에서는 거의 유일한 루트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논술 반영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과 성적 여기는 6등급까지네요. 인하대는 네, 사실상 논술 성적으로 다 역전이 되도록 설계를 한다. 그래서 이제 뭐 요거는 이제 25년 계획인데 이건 이제 지금 고1들은 해당 사항이 아니고 고2 가장 되긴 하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논술이 부활됐고 고대가 그리고 다음에 논술 전형이 확대되는 곳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항상 지금 긍정적인 검토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비로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에 대한 하나 이제 가능성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잠깐 제가 약간 말씀드릴 부분인데, 그럼 이 면접도 조금 미리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 논술 준비를 하게 되면은 서영고가 지금 다 재시문 면접을 문이과 다 재시문 면접을 보고 있고, 이과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화생지 문제를 푸는 스타일, 그다음에 또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논술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선행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대학에 가려고 보면 면접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이제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술고사라고 얘기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말로 하는 논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서울대 걸 예로 가져왔는데 서울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서영고에서는 다 이렇게 오른쪽 형태의 면접을 봅니다. 본다면 안 보는 전형 빼고. 근데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학종 면접에서는 이런 왼쪽 형태의 서류 기반 면접. 그러니까 보통 지금 생각하시는 가장 이제 트레디셔널한 올드 스타일은 이제 왼쪽이에요. 우리 거 외웠어요 물어보는 그 면접이고요. 근데 이제 문제처럼 생긴 걸 푸는 게 서영고 제시문 면접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주로 약간 제가 그 내신 낮은 날씨로 안 나와 걱정인 친구들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내신 난 잘 나오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 그 친구들 입장에서 이제 사실은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런 모의고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5대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 근데 이제 이거 서울대처럼 나와 있, 서울대가 지금 일시 나와 있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학 사회과학 지시문을 풀도록 되어 있고 뭐 공대는 이제 수학 관련 걸 풀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간호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이건 그 수학 외에 물화생지 관련된 것도 좀 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면접들이 돌아가고 있고 이제 만약 지금 중2라면 대학별고사가 강화될 거라 들으셨잖아요. 이제 고교학점제 대국 대입제도 개편되면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런 약간 제시문 형태 면접도 준비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논술을 준비하게 되면 동시에 준비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도 저도 못해서 나는 논술밖에 갈 게 없어라고 논술 이건 이제 쪽에 진입하시기보다는 이제 잘하는 친구 지금 이제 내신 한 2.0, 2.5 이상 나오는 친구들도 연고대 가는 카드를 늘리고 학종만이 아니라 논술까지 확대하고 그런 제시험 면접까지 대비한다는 의미에서는 그거를 조금 미리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저는 이 면접 수업을 이제 많이 지식 면접을 제가 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후기를 받게 되는데 여기는 꼭 서울대가 더 어려운 것도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고려대 면접이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라는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대에서는 면접 문제 자체보다는 지시문은 쉬워 보여 꼬리좀 되게 어려웠다. 그래서 면접 능력도 단기간에 형성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특히 약간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막 1단계 붙고 와서 갑자기 뭐 1대1로 해주세요 이렇게들 하시는데 아주 솔직히 말씀 전 드려요. 그러니까 그 1단계 북부 준비를 해서는 그건 그냥 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제가 붙이고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이제 1단계 북부 준비에서는 안 될 친구가 되긴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상대적으로 조금 내신을 확보를 했다면 이걸 좀 미리미리 준비하게 저는 권유를 드리는 겁니다.
동시에 논술과 구술을.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 후기들 좀 나와 있고요. 요 후기들은 이제 제 블로그나 아니면 이제 뭐 입시 밴드 뒤에 소개해드릴 때 그쪽에 오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힘들었던 게 서울대 구술 면접이다. 실전에 약했던 경제 제시문. 이런 것도 사실은 이제 논술 준비나 좀 사전 준비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갔으면 굉장히 좀 유리했겠죠. 그래서 국영수만 선행학습을 할 게 아니라 사실 국영수 선행학습은 고1 때 잘하는 친구는 웬만큼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해야 될 선행학습은 면접이 될 것이다. 상위권한테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채팅창으로 질문을 좀 주시면 답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제 조금 많은 정보량을 단기간에 전달하다 보니까 쪽으로 전달되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일단 좀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고1 대상 설명이었지만 그 밖에 입시 관련된 질문들도 주시면 가능한 범위 안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두각은 아니고요. 오늘 저희 두각학원하고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다른 학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학년이 달라서 예고를 좀 드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고3들 대상으로 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최상위권, 뭐 서영고를 일단 학종이나 뭐 논술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 이게 지금 고2 버전을 제가 오늘 말씀드렸다면 예비 고2, 요건 예비 고3 버전으로 하는 거고요. 요건 이제 돌아오는 월요일 오후 2시에 현장에 진행을 할 거고 이쪽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 수능 2등급 아까 둘둘둘 맞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이제 고3들 입장에서 둘둘둘의 의미에 대해서 정시 위주로 설명회를 또 저녁 7시에 할 겁니다. 요건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건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뭐 약간 링크나 관련된 걸 안내를 좀 따로 드릴게요. 네, 뭐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하는 설명회는 지금처럼 줌으로 많이 진행돼요. 그래서 150명이나 오셨네요. 아마 제가 했던 설명회 중에 최근에 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플랜 B 제안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중3 대상 고입 자소서 이런 설명회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12월부터는 입시와 관련해서 뭐 면접에 대한 거, UIC에 대한 거, 전문가 콜라보, 생기부 이벤트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이제 두각학원 아닌 거는 문자 못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 왼쪽에 있는 송행기 메뉴 큐레이션 이쪽으로 조금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밴드 가입하시면 지나간 설명 영상도 있고 자료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남은 입시 기간 여기 통해서 도움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일단 프로그램 안내 좀 드리고 질문들 답변 드릴게요. 제가 오늘 이제 고1 대상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논술도 하나의 초이스가 될 수 있고 면접도 좀 선행하자 말씀드려서 내신 공부는 제가 내신 강사를 아니니까 내신은 이제 국악학원에 있는 다른 선생님들이 도와주실 거고요. 저는 이제 농구술 선행반을 현재 겨울방학 8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31일 개강 예정으로 일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에 깔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는 고려대 논술이 부활했다. 그러면 지금 연고대 포기하지 말고 내신 망했다고 연고대 내신 안 나온다고 하지 말고 또 내신 안 나오는 내신 붙들고 너무 미련 두지 말고 그냥 그럼 내가 학종으로는 뭐 약간 뭐 한준경 정도 서성 한종 보고 연고대 논술로 한번 가보자는 학생들 그다음에 어쨌든 이 친구들 생기부 같이 챙겨야 되니까 독서를 바탕으로 창차, 세특, 생기부 챙길 친구들 제가 이제 컨설팅 하잖아요.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 서영고 서성을 학종과 논술에 아까 더블 트랙으로 할 친구들이 여기 이제 오는 겁니다. 여기 나온 친구들이고요. 혹시 중3 중에서도 미리 할 친구들은 오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고1이 메인이지만 그래서 수업은 이제 처음 100분 동안은 일단 써야죠. 논술 쓸 거고요. 구술 면접 답변 준비할 거고 후반부에는 뭐 쓴 거에 대해서 해제해 줄 거고 구술 피드백 할 거고 그리고 이제 보통 뭐 연관 관리나 이런 것들 받으시잖아요. 2등급 대 학생들까지 그런 거는 요 시간 안에 제가 다 해결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요 수업을 8번을 다 들으시는 학생들은 굳이 저희가 항상 그 문자 나가는 뭐 진단 컨설팅, 설계 컨설팅 이런 거 따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좋은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커리큘럼을 좀 소개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요거예요. 그래서 그럼 1시간 동안 뭐를 하느냐? 논술은 예를 들어 연대 기출 문제 하나를 풀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 기출 문제가 총 두 문항인데 그중에서 한 세트 2분의 1 정도 풀 거예요.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면접 문제 중에 하나를 또 풀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슈로서 이제 영상 클립을 통해서 뭐 언론 중재법 표현의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요건 이제 문과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이과 같이 할 수도 있지만 뭐 꼭 미디어 계열 학생이 아니어도 어떻게 이걸 다뤄야 할지 얘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독서로는 요거과 관련이 있는 광고를 미술사에 발췌독을 해서 요걸 이제 세특 쪽에 쓸 수 있게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약간 복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비 고이들 입장에서는 이 겨울방학 8주 동안에 한 주 1회 정도 미리미리 좀 농구술도 대비를 하고 생기부도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농구술 기출 문제 보고 지문 연관된 이슈로 독서 수행 평가까지 한꺼번에 한 100페이지 반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고요. 신청은 뭐 바로 학원으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이제 아까 제 휴대폰 번호 나갔을 것 같은데 상담이나 문의사항을 요구를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제가 내일하고 모레는 조금 정신이 없고요. 예, 글피 이후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전화는 드리겠습니다. 상담은 연락 주시고 아무 상담은 이제 제가 제일 잘 드릴 수 있으니까 프로그램 예약이나 등록은 학원으로 국악학원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대는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질문들도 제가 보고 답변 드릴게요. PPT 좀 앞으로 넘겨놓고 네, 그리고 제 연락처도 있고요. 자, 질문을 꽤 많이 주셨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뭐 이제 어느 고등학교 자꾸 어디라고 물어보시는데 이거 제가 조금 곤란해요. 그래서 요 해당 학교에서 언제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까지만 할게요. 아까 이제 그 숙명 여고를 물어보셨는데 요걸로 가야죠, 그죠? 그럼 숙명 여고 어디 있나요? 숙명 여고 어디 있어? 여기 있네. 6명. 그러면 요걸로만 보면은 D그룹인데 숙명 여고는 어쨌든 정시나 메디컬 시쪽도 좋잖아요. 그럼 약간 C그룹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기반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임의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고대 평가는 종합 전형에, 그러니까 고대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는 계열 적합형 전형에만 면접이 남아 있고 추천형이랑 학업 우수형은 없어지죠. 근데 제 예상은 후년에는 학업 우수형도 다시 면접이 생길 걸로 보여요. 제 블로그요. 블로그. 블로그는 이게 화면을 꺼야 되긴 하는데, 예, 잠시 후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아니면 그 밴드에 가입해 주시면 가능해요. 언제부터 하는 게 면접에 적정한 선행식인가요? 면접만 놓고 보시면, 이거 뭐 선행 학생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시기는 2학년 올라가는 겨울 방학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빨리, 이제 2학년 여름이나 2학년 올라가는 겨울에 시작하면 이제 그거는 선행이 되겠죠. 이제 현행은 2학년 겨울 방학입니다. 문과 자료는 근데 이게 뭐 오늘 이게 특별히 문과 자료라고 할 건 없는 게 제가 논술이나 면접은 문과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여기 나와 있는 등수나 이제 이런 것들은 다 종합적으로 보여드렸기 때문에 예, 이건 이 문이과 공통된 내용. 여기 이제 뭐 메디컬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로그 주소 좀 이거 알려드리겠네요. 잠깐 좀 찾아볼게요. 보고서 특강이나 독서 특강 같은 건 진행 안 하시나요? 보고서 특강은 제가 지금 크리스마스 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 학생이 막판에 보고서를 쓰기 때문에 지금 다 내신 기간이라 지금은 해봐야 어차피 안 올 것 같고 보고서 특강과 독서 특강은 제가 상반기 내내 일단 메디컬 계열 위주로 했잖아요. 근데 가능하면 모니까 좀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성탄절하고 설날, 1월 1일 날, 네, 그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논술이 수리 논술이라 물어보시면 이과 수리 논술은 아니고요. 예, 연대는 이제 수리 논술 문제가 나오니까 그거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일반 비고교 3, 4등급 논술 가능성이 큰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제 논술은 내신이 중요한 건 내신은 5 이내면 어느 학교든 다 똑같다고 보고요. 저희가 여기부터 논술 실력이 좌우하고 이제 최저가 걸려 있으면 최저가 또 중요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12월 민사고 대원하고 설명회는 줌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건 국악학원 통해서 공지 드릴 거예요. 15일하는 예비고일 자소서 설명회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이거는 아마 두각학원 예비고일 설명회 다음 주. 네, 이거는 두각학원 통해서 하는 거고요. 아마 오늘처럼 줌 링크가 공지가 될 거니까 따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예, 제가 하는 수업은 인문노술 수업입니다. 예, 순위노술 이런 건 다른 선생님이 하세요. 오늘 설명회 줌 영상 밴드에 올려주시나요? 네, 시차를 두고 좀 올려갈 겁니다. 8회 전반이고 회차별로 책이 맞을 때만 시청이 될 거예요.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럼 정원 관리도 어렵고 해서 회차별로 듣고 싶으시면 이거는 1대1 컨설팅 의뢰를 주세요. 그럼 이제 이건 1인용으로 제가 다시 프로그램 진행을 합니다. 논술 대비는 일단 이거 학생 따라 다른데 연고대를 생각하시면 정말 늦어도 2학년 여름방학부터는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제가 말씀 2학년 여름부터 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그거 아니고 늦어도 2학년 여름방학부터는 하셔야 됩니다. 기복 있는 남학생 멘탈 관리에 팁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건 학습 코칭에 대한 분야라 제가 전문적인 분야는 아니어서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약간 저는 그 학생이 이제 멘탈이 약한 경우에 저는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목표 의식을 좀 확고히 선에 심어주는 편이 좀 더 나은 경우가 같아서 이제 좀 이런 거 보여주거든요. 정시 갈게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나 보면서 이런 걸 말씀드린 경우는 있는데 요건 좀 더 이제 아마 학습 코칭 해주신 설명회 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연대 의대 수시 입결 예시 몇 가지 합격했나요? 이게 수시라는 게 하루를 말씀하시고 교과를 말씀하시기 다른데 요거는 제가 그 제 블로그나 밴드에 제가 연대 스펙과 면접 설명회 영상이 있거든요. 그걸 봐주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이구룡 생일반고라고 하셨는데 강남권 일반고 포함인가요? 네, 강남구에 있는 일반고 중에도 생일반고가 있습니다. 밴드 주소요. 잠시만요. 밴드 넘어가겠습니다. 언어학교 몇 그룹인지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휴무는 2, 3, 그러니까 BC 그룹 중간적으로 잡고요. 중동 그거보다 하나 낮게 잡습니다. 아이고, 이거 없어졌네. 죄송합니다.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공유를 하고 내려가야겠죠. 네, 제 밴드 여기 있습니다. 송행김 에듀큐레이션 이거 옛날 거를 캡처해서 그런데 인원 1,500명 정도 됩니다. 여기서 좋은 거라기보다는요, 입시 친화적인 학교고 이제 내신에서 그만큼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또 내신이 따기가 치열한 학교기도 하고요.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제가 요 말씀 계속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학교별로 이제 이렇게 달라진다고 얘기를 드린 거. 그리고 이제 여기가 가장 뭐 기준은 다양하지만 1차적인 기준은 여기서 출발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학교를 이 자료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동고는 여기 있네요. 네. 네, 또 다른 질문이나 궁금증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있죠. 근데 이제 어째 저는 약간 어, 크게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이제 그냥 이해하시기 좋게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네. 외대부고야 뭐 A그룹이죠. 네. 단대부고도 저희가 일단은 C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C에서 D 사이. 아, 제 프로그램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 프로그램이 제가 겨울에 준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준비를 하면서 줄여나가야 한다 선택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수시 역량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교 역량은. 그리고 이제 정시 결과 갖고는 약간 보정을 하는 정도죠. 에러가 나서 PDF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지금 중3인데 특목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합격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서 적응할 수 있을지 좀 다른 문제긴 해요. 학습 컨설팅이 학습 코칭이면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용하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저 같은 사람이 전반적인 이제 약간 진학 컨설팅을 하고 구체적으로 학습이 문제가 되는 학습 코칭으로 이어지니까 요거는 어쨌든 이런 분들은 이제 약간 이렇게 프라이버시가 노출될 수 있어서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학교 이름 자꾸 물어보시면 제가 곤란하니까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일단 요 표에서 한번 확인하시고요. 옆에서 확인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의 밴드 주소 다시 갑니다. PPT가 에러가 나서 네, 여기입니다. 성행의 밸큐레이션 타입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찾아보면요. 근데 혹시 뭐 다른 질문 더 있으실까요? 이 학교 몇 그룹이요? 이런 중, 네, 제가 곤란하니까 그만 물어주시면 좋고 다른 질문들 좀 주세요. 옥화방이요. 옥화방은 일단 여기 그 두각 옥화방에 아마들 다들 들어와 계실 것 같고, 네, 뭐 혹시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 뭐가, 네, 이렇게 잠시만요. 제가 제 블로그는 이거였군요. 네, 이거는 블로그는 여기 공유를 해드릴게요. 수시에 강화할 때 수시 실적이 좋은 거고요. 정시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혼날 것 같아 제가 조심스러운데 정시는 저는 학교 지분보다는 학생 개인이나 네, 사교육 지분인 것 같아요. 밴드요. 밴드 여기 블로그였고, 네, 네, 밴드는 여기입니다. 송행기 메이크레이션. 네, 혹시 뭐 이제 이런 제 링크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만요. 이걸 하나 띄워놔요. 뭔가 이쪽으로 신청을 주시면 잠시 혹시 뭐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게 있으시면 일단 아니면 이쪽으로 아니다. 네. 일단 제 휴대폰으로 문자를 남겨주세요. 그게 제일 편할 것 같아요. 몇 시간 넘었네요. 네, 그러면 일단 다른 질문도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성명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아까 예고 드린 것처럼 더 좋은 자료와 설명의 자료 준비해서 또 다른 설명회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